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르분들. 자, 오늘 또 최악의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르분들의 힘이 많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코스피 1% 하락, 코스닥은 1% 하락으로 둘 다 뭐 최악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승 종목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이제는 전 저점을 향해서 다시 슬금슬금 가는 중. 이 와중에 삼전이 버텨주긴 했으나 삼전이 올랐는데 코스피가 1%가 빠졌다는 거는 우리 계좌는 더 빠졌다는 의미죠. 그리고 코스닥은 670일 진짜 다 왔습니다. 이거 깨지면 난리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알테오젠은 2% 하락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매동입니다.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의 연기금,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니 전략도 쓰고 있고요. 이 와중에 뭘 샀니? 삼전, 하이닉스, 네이버, 산일전기, 카카오를 매수, 매도한 거는 고려아연,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두산에너빌리티, 이스페다이스를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좋답니다.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냈대요. 아, 대박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비트코인도 좋답니다. 10만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여전히 지하실을 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1,450원이니 뭐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공포스러운 장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자재는 보합권,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눈치 보여 나타났고 이 와중에 항생은 1% 하락했네요. 미국 선물은 현재 보합권, 그리고 선물옵션을 보면은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1,000억 매수하다가 갑자기 500억 매도까지 쭉 떨어졌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또다시 매수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겠죠. 외국인의 이러한 장난질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마지막에 후두둑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저 기릿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 뭐 중독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마지막 바닥 치고 올라갔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큰 사건 또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좀 증시가 올라가줬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화요일날 상승 출발했던 것처럼요. 자, 힘드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액에서 참을성이 많은 자액으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무 힘들 때 섣불리 매도하지 말고 좋은 기업이라면 들고 있다 보면 분명 빛이 온다는 소리겠죠. 자, 이 말을 한 번 더 또 되새겨 보면서 오늘이 저점이길 진심으로 또 바라봅니다. 더 이상 저를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쇼핑입니다. 개인, KB금융, 레버리지, 신한지주, 이스페다이스, 기아, 미국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하나솔루션, LG전자, 포스콜딩스, 하이브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하이닉스, 하나에로스페이스, HD현대일렉트릭, 현대로템, JYP, 네이버, 곧버스, 한국가스공사,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리가캔바이오, 네이버, 테크윙, 두산,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삼양식품, KB금융을 매수합니다. 자, 지금 개인분들이 사는 주식 중에 특징주는 뭐 은행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KB금융 마이너스 10%, 신한지주 마이너스 5%로 이번에 정부가 신임을 좀 잃으면서 이제 밸류업도 망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또 공부했다시피 이러한 사건이 없었더라도 결국은 이제 사실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매번 똑같지 않겠습니까? 뉴스의 파라라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은행주의 하락은 결국은 필연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또 많이 하락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자, 알테오젠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알테오젠 같은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여기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잡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고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갈 때 있죠. 최소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 그때 '아, 이 정도면은 바닥을 쳤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을 은행주에서 한번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급락이 크면 클수록 배당도 높아지니까 더욱더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자입니다. 내일은 로제 솔로 앨범 발표가 있습니다. 엔터주가 오랜만에 다시 올라갈지 그리고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다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온코니 테라퓨틱스, 온코크로스라는 기업 창략이 있다고 하고 정기 국회 회기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반도체, AI, 비트코인이 좋았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기술주가 좋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가 좋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또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외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삼성전자 차트랑 비슷했는데 오랜만에 양봉을 띄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바꾸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AI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이스트소프트 15%나 급등했고요. 솔트룩스도 5% 상승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친가상화폐 인사 SEC 위원장이 지명되었다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 15% 상승, 우리기술투자는 8% 하락. 참고로 우리기술투자는 어제 단독 기사로 두나무 지분을 원래 들고 있어서 이때까지 대장주 노릇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분을 판다고 하니까 뭐야 지금 당장은 돈은 벌겠지만 너는 더 이상 이제 코인 관련주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와중에 부대장이었던 하나투자증권 이제는 내가 대장이다 라고 말하며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나 우리기술투자에서 사실 묵은 기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대장주는 하나투자증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전력설비 관련주 반도체가 좋았다고 합니다. 뭐 따라갔겠죠. HD 현대일렉트릭 3% 상승, LG전기 5% 상승.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이제 계엄령이 나타나면서 최대 수혜주가 누구냐 이제 그거를 찾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재명 테마주는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지만 그 외 다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밸류업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지만 어제 많이 하락했던 대왕고래와 원전은 오늘 조금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과연 이걸 추세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당분간 요 세 개 섹터는 단타 말 그대로 진짜 고수들만 하시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도 오늘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의 압박이 시달리던 카카오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어제 막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 뭐 탄핵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던 그런 분위기가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오히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5% 하락, 카카오페이 13% 하락. 방산주 하락합니다. 방산업종은 국가 간 협의가 필수적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나라의 방산을 누가 계약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났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그 전부터 방산주는 건들면 안 되는 차트였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 하락, 현대로템 6% 하락, 결국 121선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알테오젠이랑 비슷한 차트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 그거 잡지 말고 오른쪽으로 최소한 몇 주 이상 그리고 안전하게 하려면 몇 달 이상 기어가는 거 보고 그때 잡는 게 맞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관련주 조금은 갈렸지만 그래도 S&D와 삼양식품 둘 다 볶으면 세트죠. 이 친구들이 올라갑니다. 삼양식품 2% 상승, S&D 8% 상승. 삼양식품이 아마 대표적 차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면서 저점을 살짝 높일 때 그런 기업들을 줍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관련주 오늘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NC소프트의 신작이 나왔는데 또 리니지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임주도 덩달아 하락합니다. NC소프트의 14% 급락, 크래프톤 3% 하락.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매번 봤던 그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지치실 것 같습니다. 과연 12월은 다를 수 있을지 슬슬 저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긴 한데 하지만 이럴 때 결국은 빛이 올 거라고 믿어봅니다. 예전에도 그랬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하시면서 이 속상함을 떨쳐내시면서 조금 더 같이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